요 계정에 7개의 계정 중에 하나, 요번 달 한번 볼까요? 요번 달에 매출을 봤더니 6,500만 원이네요. 6,500만 원이 이 계정에서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트라이옥입니다. 예, 연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네이버를 들고 왔습니다. 네, 네이버는 내년에 플러스 스토어 앱을 출시한다고 예고하면서 대변화를 가져간다고 했는데요. 세계는 항상 변화가 있을 때 예민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나 네이버는 고인물들이 많고 신규 셀러가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가 있는 데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쿠팡만 하시는 분들 네이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 7개의 몰이 있습니다. 한 계정당 6개월의 파워라는 배지를 달면 다음 계정을 3개 계정까지 열 수가 있죠. 2계정으로 6개까지 만들고 나머지 1개 계정까지 해서 7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몰에서 네이버 광고를 진행한 것과 관련돼서 공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팡과 네이버가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상품 하나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예, 네이버에서 제가 생수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녹색창에서. 예, 녹색창에서 검색하자마자 나오는 게 이제 쇼핑 탭이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있고, 그 다음에 카페 있고, 인플루언서 탭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이버가 쿠팡과 다른 점은 바로 여러 가지 정보성 데이터도 많이 주지. 이렇게 많은 이제 다양한 노출 탭에서 내 상품을 노출시켜야지 상위 노출되고 판매를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에서는 이제 플러스 스토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유입되는 인원, 그 다음에 플러스 스토어에서 유입, 그 다음에 카페라든지 아니면 쇼핑, 지식인, 이런 외부 채널에서도 네이버 쇼핑 쪽으로 고객들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요. 쿠팡과 비슷하게 빠르게 도착시키는 도착 보장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전인 원뿔들이라는 기획전도 있습니다. 네이버를 잘 팔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판매 방식이 있겠지만 네이버 쇼핑 탭을 이용한 광고 운영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도요, 이렇게 파워링크, 그 다음에 이 생수를 쳤을 때 네이버 가격 비교라는 쇼핑 탭, 그 다음에 플러스스토어 쇼핑 탭,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지면들이 있는데요. 참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네이버의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첫 화면에 뜨는 네이버 쇼핑 옆에 있는 맨즈 우먼 광고 영역입니다. 광고 영역. 로그인 아이디가 여성이면 우먼, 남성이면 맨즈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패션 의류 잡화 쪽이 가장 많이 자사몰로 소비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구매하는 지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사몰이 좋다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유입이 안 돼서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외부에서 인원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맨즈나 아니면 우먼 이 쇼핑 탭이 되겠습니다. 주로 효율은 이제 30대나 40대에 3, 4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 유입이 가장 많다고 해요. PC는 이제 쇼핑 블록이라는 이런 탭, 쇼핑 블록 탭이 되는 거고, 모바일은 트렌드 픽이라는 그런 탭에 열리는 광고예요. 네,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보시다 보면 이제 광고 관리라고 있으실 겁니다. 광고 관리에서 이제 N 플러스 상품 광고라고 떠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노출 영역 보기, 노출 시작 전 2주 전부터 이렇게 2주 전 화요일부터 입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입찰 종료하고 1차 차감, 2차 차감 광고비를 충전하고 나서 거기 충전한 그 광고비가 차감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출 시작 일주일 전부터 이제 소재라고 해서 내가 광고를 걸 수 있는 상품을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검수하고 거기서 합격한 패스한 제품들만 서비스가 이제 노출이 되는데 한 달 동안 돌아가요. 한 달 동안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소재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다양하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라고 하고요. 4주 단위 판매되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입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화요일 날 오후 3시까지 입찰하는 방식이에요. 4주간 노출되고
예, 지금이 입찰 기간이 아니라고 돼 있죠. 제가 이제 입찰은 10월 3일부터 했습니다. 총 입찰 광고 주수가 212개라고 합니다. 총 입찰 구자수는 255개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낙찰받은 금액은 130만 원이에요. 예, 직전 회차는 이제 380만 원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낙찰받은 구간이 12월 16일부터 1월 15일 정도까지다 보니까 연말 연초가 껴있으니까 아마 낙찰 금액이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이거 노리고 일부러 들어가긴 했지만, 평상시에는 300만 원 이상 되는 광고 구장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뽑아내시려면 매출 좀 내셔야 되거든요. 실시간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제 120만 원을 구매를 했고, 시간대별 클릭 현황을 보면 이렇게 7시, 8시, 이제 출근 시간대가 이제 클릭률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11시. 네, 요일별 클릭인데 아무래도 월요일 날이 가장 세요. 월요일 날부터 가장 세고,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예, 일요일이 가장 적긴 하네요. 아무래도. 예, 누적 클릭 양도 보여주고요. 시간대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기간별 상세 현황 들어가시면요. 제가 이제 노출이 16일부터 1월 10일까지인데, 노출 판매된 금액이에요. 판매된 결제 금액을 보니까,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기간 합계가 보니까 118만 원. 판매된 게, 제가 이제 120만 원에 낙찰됐는데, 현재까지 한 2주 정도 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정도 안에 120만 원 정도 팔렸다. 그래서 2주 안에, 다음 1월 12일까지 판매되면 예상하건대 뭐 한 240 정도라고 하면, 240만 원 판매 매출이라고 하면, 제가 마진율이 50% 이상 되지 않는 이상에는, 예,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고 수익률이 좀 높고 유입을 꾸준하게 갖춰주시고 상품 꾸준하신 분 또는 상품에 따라서 노출을 많이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하시면 내가 판매하는 매출 금액은 뽑는데 크게 이익을 보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이제 120만 원 낙찰에 지금 2주에 한데 120만 원 팔았어요. 현황이면 이렇게 운번하고 맨즈를 따르게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따르게 상품을 등록해서 이렇게 뭐 총 클릭수라든지 이 상품에 따라서 클릭률도 볼 수가 있고요. 하나의 상품이더라도 소재를 바꿔가면서, 소재라는 건 썸네일을 바꿔가면서 어떤 게 소비자한테, 어떤 썸네일이 소비자한테 먹히는 건지, 더 클릭을 부르는지 그런 것도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 계정에 7개 계정 중에 하나, 요번 달 한번 볼까요? 요번 달에 매출을 봤더니 6,500만 원이네요. 6,500만 원이 이 계정에서 나왔고요. 어디서 유입이 많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플러스 스토어도 요즘 좋다고 하는데 유입이 좀 많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분석이라고 채널에 들어가시고요. 마케팅 분석에서 일자별 유입한 양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녹색 그래프, 녹색이 제일 많아 보이죠. 녹색이 네이버 가격 비교 통합 검색,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광고,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 네이버 사이트 검색 광고, 네이버 가격 비교. 가격 비교 탭은 이제 네이버 쇼핑 기존에 있던 채널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플러스 스토어는 13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거의 10분의 1. 제 생각에는 플러스 스토어로 들어오는 거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거의 네이버 쇼핑 광고에서 들어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플러스 스토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입량이 적다.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플러스 스토어 앱으로 들어오는 순간 두 개 거를 그대로 이제 유입량을 가져올 거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어쨌든 플러스 스토어는 10% 정도 이내밖에 안 된다. 물론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겁니다. 네, 모바일 검색 광고를 제가 이제 50만 원 정도, 47만 원 정도 드렸네요. 그럼 유입당 결제율은 5%. 예, 로아스가 한 613% 정도 내네요. 613%. 613% 정도 됐고 시간대별 유입량인데 아무래도 뭐 시간대별 유입량이 9시 이후부터 꾸준히 들어오는데 뭐 저녁에 좀 늘어나긴 해요. 저녁에 늘어나서 저녁이 오히려 유의미한 데이터일 것 같은데 낮에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낮에 검색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그것도 예, 항목 있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광고를 세팅하는 것도 가능해요. 요일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로 바뀌기 전에 이제 유입되는 양도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쇼핑 탭에서 여러 가지 채널의 광고 상위 노출 기법이 있겠지만 맨즈하고 쇼핑 탭에 들어가는 맨즈와 우먼 쪽 그 다음에 그 모바일로 가면 트렌드 픽으로 들어가는 그 입찰 광고를 한번 하는 거를 제가 처음부터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패션 카테고리 자사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출도 유입량을 잡기 위해서는 한 번씩 필요하게 해보실 광고 영역이었고요. 일반적인 상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효율이 저처럼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 패션 쪽
또는 식품 쪽에 관련된 거 뭔가 시즌에 맞는 상품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려 그러면 이렇게 입찰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평상적으로는 한 300만 원대 정도 입찰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연말 연초다 보니까 싸게 한 120만 원에 낙찰 받아서 진행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여러 가지 채널을 봤더니 유입되는 양이 아직까지도 가격 비교가 더 높다. 예, 네이버 플러스는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네이버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플러스스토어 내년에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쿠팡 셀러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몰에 판매하시는 전략을 구사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